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제가 저작년 상반기쯤부터 이 PF 대출에 대한 주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PF 대출이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진 않은데요. 아마도 우리가 조금 적응을 해 간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리스크가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황은 어떤지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구에서는 어떻게 또 위험이 직면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시행사라고 하는 사업 주체가 있게 되고요. 이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가서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걸 매매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브릿지 대출이란 것을 받거나 혹은 토지 담보 대출이란 걸 받아서 동시에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돈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매매도 하게 되고 대출도 받게 되고 사업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공사와 도급 계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대출 기관과 협약하여 보험 PF 대출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대출이라는 것은 이 보험 PF 대출로 넘어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신용 보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설사가 책임 준공 확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등의 신용보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책임 준공 확약을 한 상태에서 포기를 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공사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분양 대금으로 또 돈을 갚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PF 대출의 만기일시는 보통 3년이 되겠죠. 우리가 공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3년으로 잡다 보니까 3년 뒤에는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갚아야 된다,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PF 대출의 규모가 최근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조 원 규모로 책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24년 6월 말 기준 PF 대출 잔액이 132조 원 수준이었었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1금융보다는 2금융의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과거 저축은행 사태 재발 등의 PF 부실을 우려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브릿지론 자체에도 위험이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본 PF 대출을 받기 전에부터 착공 지연이라든지 여러 요소로 인해 제대로 공사가 실행되지 못하고 이게 특성상 만기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실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망하는 곳들이 연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계산했던 값이랑은 지금은 정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확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미분양 상태를 또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왜 PF 대출 만기일시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PF 대출은 사실 그 사업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권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다. 이런 구조가 너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이 꾸준하게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착공 지연이 되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보고 있는 동대구역 하늘채부터요, 상위 센트럴 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공사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공사비 갈등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한 400만원, 500만원대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건설사의 입장인 거고요. 또 조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2주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스크들이 또 조합한테 그대로 이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례율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간값 정도에서 공사비를 협상해서 뭐 이런 동대구의 하늘채는 600만원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리고 상인 센트럴자이는 650만원 정도 수준에서 좀 협약을 했고, 올해 말이나 내년쯤부터는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에서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승인까지 받아놓고 미착공인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수가 있잖아요. 건설 예정 세대수. 요거를 다 한번 계산해 보니까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4만 389세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대부분이 조합,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착공이라 하더라도 뭐 아직 이주라든지 철거를 하는 단계일 거고, 혹은 공사비만 어떻게든 좀 협의가 된다 했을 때 그 부담을 조합원이 지는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일반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동산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건데요. 결국 준공이 되고 나서 미분양인 상태로 꾸준하게 남게 되면 이거는 공매 절차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다시피 뭐 빌리비 헤리티지 이런 것들도 공매 절차가 나왔고요. 결국 이제 한 20%가량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는 정말 계약이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싹 다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기존 수분양자들과의 갈등이 있긴 했지만은 아무튼 결국 가격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중심부의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 받아가는 상황들이 마련된다. 그래서 개별 단지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입지가 경쟁력이 있다면, 혹은 입지가 아주 좋진 않더라도 가격 경쟁력으로 결국 나아갈 수 있다면, 뭐 분양을 받을 입장에서 혹은 이 집을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상황들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우려하는 건 이런 개별 아파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PF 대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가 조금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야, 이게 은행권이라든지 혹은 건설업계에 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할인 분양이라는 것을 계속 주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내년부터가 조금 더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